안녕하세요. 제이디드 월드입니다. 어제 장 초반에 헤지펀드 기관들이 기술주들을 죄다 내던지면서 과대 낙폭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락업 해제 체험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락업 해제 당일날 아마 이런 스타일로 흘러갈 것입니다.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말아 올리는 모습. 사실 어제 이 엄청난 과대 낙폭에서 매도를 치신 분들은 잘 하셨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런 변동성이 맞지 않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변동성이 적은 주식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느꼈던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공포감 그것을 한번 잘 유지를 하면서 락업 해제 날에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8불에 마무리를 하였는데 여기 35불이 심리적인 지지 라인인데 어제 잠시 깨졌을 때 머리가 정말로 어질어질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다행히도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어쨌든 2022년 정말로 변동성이 어질어질 그야말로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올해 첫 번째 날에 7% 오르고 그 다음날 3% 떨어지고 7% 떨어지고 다시 4% 오르고 이거 정말로 변동성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루시드 주주분들은 1월 19일을 지금 기다리고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루시드 주주인데 아직까지 1월 19일 그게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인가? 그거부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언론 매체에서는 아마도 이번 락업 해제가 1차 락업 해제 때 상황처럼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떨어졌다가 빠르게 말아 올리는 첫 번째 락업 해제 때랑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 갬블러 여러분들한테 이날은 이제 룰렛을 당기는 뭔가 짜릿한 날일지는 모르겠지만 루시드의 기업 가치를 아시고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도 말에 100불 갈 것이다. 루시드 100달러 갈 것이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기사에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결국에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예전에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루시드 주식 2030년까지 안 팔 거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우디는 루시드 공장을 준비 중이고 역시나 지금 사우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에너지 부분이랑 전기차 섹터가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섹터에서 기술적인 리더가 루시드이기 때문에 사우디의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분께서 2022년에 100달러 갈 수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공매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루시드가 이정표대로 잘 이행을 한다라면 결국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온다라면 숏스퀴즈가 일어날 것이고 조금 더 근거를 제시하자면 뱅가드가 45에서 50불에서 매집한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루시드의 CEO 피터 형 12월 중순에 매수를 하였고 4분기 실적 결과 발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사우디는 안 팔 것이다. 패닉 쇼 커버링이 나와서 100달러로 갈 것이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기사를 써주셨습니다. 많은 개미 여러분들은 비관론을 펼치고 있지만 언론 매체와 기관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보실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루시드 4분기 이제 날짜가 제대로 발표가 난 것은 아닌데 예상치가 2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업 해제 날에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팔고 사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집중해야 될 것은 PIF, 사우디 국부 펀드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파이프 투자자가 롱텀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루시드는 이미 증명이 된 기업입니다. 모터 트렌드에서 올해의 차를 수상했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와 마력, 나스닥 100 지수 편입까지
이미 증명이 된 기업이라는 점이 1차 락업 해제 때랑은 틀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루시드는 현금이 당연히 만땅으로 지금 침투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술력으로 전기차 섹터를 박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와 루시드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2022년이 왜 루시드한테 중요한 해이냐면 루시드가 올해 목표치가 2만 대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목표치를 달성하는 순간 테슬라 모델 S 작년 딜리버리 숫자를 넘겨서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제 테슬라가 모델 S랑 X를 합쳐서 2만 4천 대를 딜리버리했고 올해 루시드 에어가 2만 대를 딜리버리에 성공을 한다면 럭셔리 전기차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가 제시한 이정표대로 잘만 흘러간다면 400에서 500빌리언 시가총액은 말이 안 되는 금액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 노르웨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넘어버렸습니다. 영국 쪽을 살펴보시면 이제 전기차 이제 하이브리드 쪽은 계속해서 점유율을 올라가고 있고 디젤, 페트롤, 내연기관차는 보시는 것처럼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롭게 볼 점은 전기차 영국에서 베스트셀러 테슬라를 비롯한 이렇게 저가형 전기차가 대부분입니다. 소형차가 대부분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돈을 좀 가지신 분들한테는 순수 전기차를 택하기에는 탈만한 전기차가 없다라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돈 많으신 분들이 지금 선택하는 것은 하이브리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BMW, 벤츠, 볼보, 포드, 아우디, 레인지 로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돈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순수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냐? 럭셔리 전기차 탈 것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 수요에 침투하는 것이 이번 연도 루시드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유럽 시장 진출 루시드 에어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CES 2022년 올해는 정말로 모빌리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AI, 자율주행 그야말로 이제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딱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집중적으로 봤던 점은 전기차 홈차징, 충전 속도입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퍼블릭 스테이션이 아닙니다. 홈차징.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충전하는 것이 가장 편한 것이고, 충전 속도.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기술력입니다. 현재 퍼블릭 스테이션을 많이 까는 것보다 결국 이 기술력, 여기서 결정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2년 탑픽 리비안이랑 루시드를 뽑으면서 루시드는 여전히 목표 주가를 60달러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비관적으로 보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루시드 그룹. 여기 기사 하나를 보시면 2022년도에 반등할 주식 두 개가 루시드랑 페이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옵션 쪽은 풋옵션이 콜옵션보다 많이 잡혔습니다. 하락으로 베팅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점이고 1월 21일 만기는 풋이랑 콜이랑 거의 비등비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락업 해제 전까지 변동성은 계속해서 엄청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 생각이 없고 바로 피도 줄어들 생각이 없고 공매도는 정말로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플은 상장을 하고 19만 10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9년을 보시면 이때 애플 주가가 3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09년에 애플을 사놓고 그냥 가만히 계셨더라면 지금쯤 엄청난 수익이실 텐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간에서 결국 조금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가면 팔고 이것을 많은 개미들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큰 그림을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루시드가 100% 성공한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루시드의 경영진이 제시한 이정표를 잘 실행하고 테크 레이스의 승자가 된다라면 결국에는 꾸준히 수량을 모아 나간 분들이 정말로 큰 그림을 먹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